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엠비엔골드의 신광선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예, 매니저님 오늘 당첨자 발표를 좀 해야 돼서요. 네. 매니저님 계신 자리에서 좀 이 기념비적인 순간을 함께 누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이벤트 두 분 모두 더 발표를 해드릴게요. 끝자리가 2510님, 점수 60점 예상하신 분 오늘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이분 저희가 오페라 티켓 보내드리고요. 9745님, 신중한 점수 85점, 45년 주식 투자하셨다는 과천 할매님이시라고 신앵커님이 아침 방송 즐거우면 하루를 시작하고 관계자님 모두 감사합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오페라 즐기시면서 저희 방송도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신광선 매니저님 네. 오늘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하기 전에 네. 제야의 고수 네. 너무 짜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점수요. 네. 너무 신중해요. 네. 70점이면 거의 네. 최고 점수. 그래요? 80점까지도 나왔어요. 90점 한번 줄 때 됐는데. 일단 20점 빼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형이 좀 짭니다. 이 형이 90점이면 뭐 스트롱 바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 신광선 매니저님은 지난 금요일 날 2370이 오면 그땐 사겠다. 네. 근데 최저가가 2371.11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 매니저님이 주식을 샀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주말 동안 첫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셨습니까? 보유연금의 절반을 담았습니다. 네, 과감하게 매수를 했고요. 섹터는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 쪽으로 좀 주력으로 좀 담고 혹시나 이제 FM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MC에 어떤 또 발언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75bp는 확정인데 그 이후에 파월 연준의장의 또 계획이 어떤 식으로 달려 있는지 따라서 또 하락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그러니까 조금은 발을 담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 변수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성장성이 확실한 산업에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거의 탑일 수밖에 없는 게 수요와 공급인데 이 공급은 한정적이고 수요는 꾸준한 24년도 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수요 공급 관련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어떤 거였는지 좀 압축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힌트 뭐 소재, 장비, 뭐 여러 가지 한 3개 정도 담았다. 이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쇼핑하셨네요. 2차 전지 쇼핑.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커다란 이벤트가 있어서 또 저희 마켓타이밍 모델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지표부터 볼까요? 지표를 보기 전에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이 영화면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유아인 씨가 정부한테 이때 당시 정부를 이제 하면서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페드의 무능과 무지에 투자는 미국 헤지 펀드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역대급이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보시면 네모칸으로 보면은 위쪽에 S&P 500의 SPX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이 옵션 프리미엄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지 트레이더라고 해가지고 큰 손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아래쪽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제가 그어놨는데요. 노란색 두 개 있고 빨간색 있는데 이 노란색이 17년도, 18년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분쟁 당시 그리고 좌측 보시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때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붕괴됐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벌써 그러니까 2주 전부터 벌써 이미 이 하락 포지션이 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하락 포지션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을 잘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불확실성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글로벌 헤지 펀드사들이 트레이더들이 뭐 아마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일반 자산 운용소보다 더 큰 금액을 운용하는 게 월가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최대치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악재만 제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면은 이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이 숏 포지션을 유지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면은 야 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답이 없구나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뭔가 좋은 뉴스들이 갑자기 도배되기 시작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든지 아니면 페드가 더 이상 뭔가 이제 뭐 경기 흐름 자체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더 흐르진다면 금리를 더 이상 크게 올릴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쇼커버 물량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옵션 만기. 예. 사상 최대치의 40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또 300조입니다. 430조 규모의 이 옵션 만기 물량이 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중간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0.5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랬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은 희망을 조금 놓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버텨주니까 그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흐름을 좀 볼 때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풋콜 레이쇼, 이 비율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그어놨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똑같이 그어놨는데 지난주에도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1.0이죠. 초록색 선 기준으로 위쪽으로 곡선이 그려져 있면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숏, 풋, 옵션의 비율이 많아지는 거고 아래쪽이면 콜 옵션, 롱 포지션이죠.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이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일단은 1.0 위에 1.17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버한 물량도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앞서도 제가 기관들 역대급 숏 포지션들이 잡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트렌드 라인의 상단이죠. 딱 이 라인, 5월 달 초와 그리고 6월 중순 그리고 8월 말 이 고점 영역인데 거의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뭔가 테크니컬적인 분석이 맞아 떨어진다면 풋 비율도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치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풋을 더 이상 많이 사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뭔가 좋은 뉴스, FMC 이후에는 좀 더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을 제가 매크로적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화면만 보면서 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제 과매도권 같지만 아직 과매도권은 아닌 모습.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이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말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역대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 지금 우측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테크니컬 쪽으로 많이 쓰는 RSI에 관련된 부분인데 과매도권은 맞습니다. 과매도권 맞지만 이전에 초록색 선, 그러니까 위쪽은 SPX, S&P 500이고요. 아래쪽은 나스닥인데 보라색은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초록색으로 제가 하단으로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둘 다. 그게 이제 보시면은 곡선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상대 강도보다 아래쪽에 위치했던 적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매도권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과매도권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이제 최후의 하락 정도는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한 번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FMC 이후에 뭔가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오히려 쇼커버가 들어오면 정말 무지막지한 미국 시장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급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쇼커버가 들어오죠.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주가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 미국장이 한 20% 정도 아웃퍼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세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FMC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러면 이따가 잠시 뒤에 개량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코스피에 대한 마켓 타이밍 모델 가지고 나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가장 궁금하죠. 결국에는 코스피인데 그래서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인데 보겠습니다. 오늘 9월 19일 월요일 오늘은 방향 강도가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어떤 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내일 화요일에는 패닉 강도가 또 1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와, 이제 방향 강도가 나온다면 그것이 위로든 아래로든 한 방향으로 확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 그런 경향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수요일은 강도와 패닉 강도가 0이에요. FMC 회의를 앞두고는. 자, 이 모델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FMC까지 좀 하락을 보고 FMC 이후에는 우려감들이 이제 소멸이 되면서 악재가 소멸되면서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델은 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모델은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일단은 19일 날 오늘입니다. 오늘 월요일 날 반향 강도, 반향 변경이 100% 짜 있고 패닉은 없다. 그럼 오늘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날이 주어진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통화 스와프로 인해서 1,400원까지 찍었던 환율이 15원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여계에서도 현재 1,386원 정도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미에 대한 성과가 어떤 식으로 통화 스와프가 귀결되는지 여러분들이 규칙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20일날 박스권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반향 변경 50%와 패닉 강도 100%. 근데 중요한 건 21일 날 우리나라 장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FMC가. 근데 20일 날 패닉 강도가 100% 잡혀 있다는 게 좀 찜찜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21일 날 FMC가 새벽에 나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왜 전날에 이렇게 반향이 잡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불안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FMC의 기준점으로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근데 모델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매크로적인 의견은 FMC 이후에는 반등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모델은 좀 다르게 보고 있다. 모델에 의하면 FMC 전까지 오히려 반등을 예, 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또 하락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 예, 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이럴 때가 그러니까 매크로랑 제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모델이 맞으면은 매매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약간 반대 경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통상 이제 관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금요일 날 좀 샀던 거를 화요일 날 팔아야 되나? 그럴 약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FMC 날에 뭔가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제 파월 연준이 어떤 식으로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솔직한 전략 공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대응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이거 내일 한번 이제부터 실적이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미국 증시에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 내일 좀 말씀 좀 제대로 드릴 텐데 이건 프리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S&P 500의 이 마진 비율을 좀 나타내는 건데 모든 업종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남색이 실적에 대한 실제 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흰색으로 좀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간 회색, 흰색 이게 이제 컨센인데 지금 컨센을 뛰어넘는 섹터가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전부 다 지금 유틸리티부터 시작해가지고 헬스케어, 뭐 빅테크 기업들이 다 실적 대비해서 컨센이 많이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커스 대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빅테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든 IB 은행들이 빅테크 실적을 많이 낮춰놨거든요. 낮춰놓은 상황에서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에너지 섹터만 실적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어디 쪽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이제 나오는 이런 부분 반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델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델을 철저히 봐야 되기 때문에 FMC 발표까지는 시장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한 2, 3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1일 날 저는 개인적으로 FMC에서 충격적인 뭔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타이밍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신 매니저님께서는 FMC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개인적인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모델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일단 시장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네, 그렇죠. 라는 아주 솔직한 대응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주셔서 어떤 종목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공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공개 방송 하니까요. 네. 무료 공개 방송 정보 주십시오. 종목을 이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 대략적으로 어느 기업이다 뭐 이런 걸 한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